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은 뇌해독. 뇌에 염증이 일어나는 게 이제 원인이고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 네. 그럼 정신과적인 문제들도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뇌 해독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네네. 뇌의 독성이라는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질환, 그걸 이제 고장난 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미국이 이제 통계를 보면 미국인 전체의 한 26%, 네. 전체 아동의 한 20%가 정신과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 이런 것들이 뇌의 독성하고 무관하지 않다.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뇌가 고장이 나고 나면 이제 사인이 와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뇌 해독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 하나만 따지더라도 모든 원인이 뇌의 염증 반응만 원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뭐 사회적인 뭐 충격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네네. 많은 부분이 그런 뇌의 염증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뇌에 고장난 뇌의 증상들을 알면 이런 증상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뇌의 염증 반응이나 이런 뇌가 해독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염증 반응이라고 하니까 접근하기가 더 쉬운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네. 치료의 가능성이 느껴지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우울증 환자야라고 진단을 받는 순간 굉장한 무기력감에 빠져요. 그 옛날에는 막 귀신의 시였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음. 뭐 그런 그 영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해도 그렇고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는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 위장병 생겼어 또는 그쵸. 감기 걸렸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나약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죠. 네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뇌도 그렇게 내가 고장이 나서 아픈 건데 유독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심각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질환으로 바라보면 훨씬 극복하기도 쉽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개선이 되면 네네. 쉽게 극복할 수도 있어요. 네네. 실제적으로 뇌질환이 어떤 게 있죠,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나는 고장난 뇌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재미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살짝 저혈당 증상. 아. 이제 뭐 내가 저혈당 증상이 자주 오는데 당 네네. 떨어지는 느낌. 빵 한 조각 먹고 음료수 달콤한 거 하나 마시면 기분이 확 살아나. 그 위가 아니라 뇌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 자주 이제 그래요. 당 떨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사람, 네네. 저혈당 증상이 오는 사람은 내 뇌가 살짝 고장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하고만 나면 항상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몽롱해요. 이것도 난데? 식곤증. 이런 사람들은 또 뇌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요. 네.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으면 많을 때 내가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확 살아난다. 네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운동해서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걱정들을 풀린다면? 날려버리니까 좋은 거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코르티솔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얘들이 이제 뭐 입맛도 당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 뇌가 그렇게 이제 좀 염증 있구나. 반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날은 기분 나쁘고 우울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감기 걸리고 난 뒤에 유독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감기가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부터는 내가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체력도 떨어졌어 이런 것. 네네. 그다음에 내가 최근에 고열 때문에 헛소리하고 정신이 몽롱한 적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고장이 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뇌에 이제 고장이 나 있는 질환들을 보면 네네. 이런 우울증, 네. 수면장애, 네. 그다음에 자폐,
그다음에 ADHD, 뭐 그다음에 초조한 것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되게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되게 네, 뭐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네네.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 무서워요. 그렇죠.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영양 부족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어서 잘 tal이죠.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영양이 부족하다. 뭐냐면 많이 먹는데 영양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오메가3 지방 같은 경우에는 EPA라는 우리 지방산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EPA라는 지방산은 뇌의 이 변연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메가3라는 지방산을 우리가 섭취할 일이 너무 없어졌어요. 네, 보통 약을 통해서 먹죠. 그렇죠.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이 우리 뭐 등푸른 생선부터 시작해서 풀 먹은 소고기 이런 좋은 음식들에 오메가3 지방이 많은데 대부분이 오메가6 지방산을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합성하는 원료가 없어요. 네. 비타민 B6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원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합성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불행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이런 영양,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 바이타민뿐만 아니라 오메가3 이런 영양소들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먹지만 칼로리가 있는 거는 많이 먹지만 영양 있는 거를 못 먹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언제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뭐 그런 것도 다뤘었는데 시금치가 10년 그렇죠. 전인가 20년 전 시금치랑 지금의 시금치의 17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그런 거죠. 그런 우리 지금 내가 그런 걸 먹더라도 네. 토양 자체가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에 나는 생선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먹거리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죠. 영양이 재앙입니다. 부족하다. 네, 이게 인간의 이기에서 오는 재앙이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이 오는 건데 네네.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지난주까지 강의를 방송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장에서 우리가 독성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에도 똑같이 독성이 유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대표적인 음식을 우리가 글루텐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그거 외에 뭐 기름에 튀긴 거라든지 이런 나쁜 음식들에 의해서 내 장에 나쁜 세균들이 분해가 되면서 네.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장에는 가스가 차고 장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나오는 부산물들이 독성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장에 이제 뭐 클레기 같다든지 뭐 장에 안 좋은 질환들이 있을 땐 더 많이 흡수가 돼서 우리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뇌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방금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장에 점막들이 있는데 네. 이 점막들이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들의 독성들이 그 깨진 점막들 사이로 흡수가 돼서 독성들이 들어가는 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소화장애 이상이 오면서 뇌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